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여기 채널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던 3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제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을 줄이나 알았지.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려니 여기만한 곳이 없네요. 비록 제 얼굴이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래도 아끼는 동생이 겪은 일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이번 일로 마음을 많이 다치셨다 보니 더 이상 두 분 앞에서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된 건 제 나이 29 겨울이었습니다. 모처럼 야근 없이 칼퇴를 하던 날이었기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대학 동기에게 연락이 오대요. 자기가 너무 우울해서 그렇다며 와서 위로 좀 해달라고요. 좋은 일이면 차라리 피곤하다 솔직히 말하고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풀죽은 동기의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피곤하다 소리는 못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기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저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둘이나 더 와 있더라고요. 게다가 우울하단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라 술 먹자고 불러내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하지만 어쨌든 자리가 만들어졌고 걔 중에는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하고는 꽤나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사나 하고 들어가자 했던 건데.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남편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지 1년쯤 되던 때 남편에게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고백이 달갑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헤어지게 되면 친구 하나를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기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지금 이 정도 관계가 딱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남아달라면서요.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자기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며 저를 졸랐고 그렇게 반년 넘게 이어진 남편의 애정 공세에 결국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럴까?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걸 보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번 만나보자 싶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고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불타올랐어요. 남들이 못 봐주겠다고 할 정도로 닭살 커플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결국 자랑은 아니지만 사귄 지 반년 만에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소식의 기쁨보다는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다 보니 100%의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지우자고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더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결국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바로 결혼하자 했거든요. 자기는 처음부터 저랑 결혼하고 싶었다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자세로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객관적인 조건만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날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선 당신들이 원하던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둥 제가 당신들 아들을 채갔다며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둥 막말을 해대셨는데 그런 시부모님 앞에서 친정부모님께선 제대로 반박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계셨냐니까 다 저를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시댁 쪽에서 갑자기 결혼 못 시킨다 하면 말 그대로 제가 신세 망칠까봐 그러셨다나요? 그리곤 덧붙이시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요새 파혼이고 이혼이고 흠이 아니라지만 요즘엔 혼수로 혼전 임신해 간다지만 그래도 어른들 생각엔 그런 게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친정부모님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날이 때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지요.
한편 신혼집은 양쪽 부모님께서 반반씩 부담하여 장만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양가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지내던 대로 지내다가 신혼집이 마련되면 그때 살림을 합치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어디 드라마에서도 못 들어본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한테만 연락을 해오셔서는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퇴근하고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언니 부부와 같이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며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귀농하신 이후로 언니랑 둘이 살다가 언니가 결혼하고선 셋이 살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언니네 부부 사이에 꾸역꾸역 얹혀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듣기에 거슬렸지만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언니네 부부라고, 언니네 부부가 사정이 있어서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해서 아무리 그래도 형부라는 사람하고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한 집에 있는 게 이상하단 생각은 안 드냐 하시질 않나? 남녀 사이라는 게 불붙는 건 순식간이라며 내 아들하고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일을 저지르지 않았냐.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도대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네 형부랑은 아무 일도 없었냐는데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속이 다 미식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줌마 제정신이냐고 하곤 그 얼굴에 물이라도 한 잔 끼얹었어야 하는데 그땐 정말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뭐랄까 이런 말을 들었다는 자체가 치욕스러워서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드라마 좀 적당히 보시라고만 했네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못한다고 도대체 평소에 뭘 보고 들으시길래 그런 역겨운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이후로 저는 그렇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방금 어머님을 만났다며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했죠. 하지만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만나자며 자기가 저 있는 곳으로 오겠다길래 그때까지는 그래도 역시 남편은 내 편이구나 싶었는데 기껏 와서는 저를 차에 태워놓고 한다는 말이 시부모님이 예전부터 남편한테 기대가 크셨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더러 그런 어머님 마음을 좀 이해해드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시부모님 입장이나 우리 부모님 입장이나 매한가지로 갔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 하시는 거 모르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는 자꾸 저더러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애가 다 듣는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머님 입단속이나 잘하라고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좀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모님하고 같이 오셨다 가셨답니다. 참고로 제 친정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고 남편이 주소를 알려드렸대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시니 알려드렸다나요?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는 저희 친정부모님께 아무래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손자가 아닌 것 같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혼전 임신한 게 영 신경이 쓰여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냐? 입 밖으로 떠든다고 다 말이 아니다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 못 드리겠으니 그냥 가시라셨다고요. 그날도 혹시나 당신들이 잘하면 저를 좀 더 아껴주시려나 싶어서 웬만하면 뜻에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그때만큼은 정말이지 어머님 머리를 다 잡아 뜯어놓고 싶은 걸 꾹 참으셨다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저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한테 막말을 하신 것도 부족해 저희 친정부모님한테까지 그러셨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님인지 나인지 선택하라 했어요. 나는 도저히 어머님하고 잘 지낼 수가 없다고, 어머님 용서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더니
자기는 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면서 그럼 저만 연 끊고 살라대요? 그리고는 뭐라더라. 원래 여자가 잘 들어오면 부모 자식 간에 안 좋던 사이도 좋아진다던데 우리 집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이 난린지 모르겠네 그러는데 남편 말로는 혼잣말이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완전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는 저희 친정 가서 미친 소리 하신 거 다 들었다고 그렇게 찝찝하시면 저희 애 보지 말고 사셔라. 저도 며느리로 인정 안 해주셔도 된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제 시어머니로 인정 안 해드릴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출산일까지 어머님하고 정말 연락 딱 끊고 지냈어요. 원래도 뭐 얼마나 미주알 고주알 말하던 고부관계도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출산하고 이틀째 되던 날 보나마나 남편이 말했을 테지만 어떻게 아셨는지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모님이 제 손에 5만 원짜리 2장 쥐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님이 말은 좀 세게 해도 정 많고 속 깊은 분이라며 죄송하다고 하랍니다. 저도 자식을 낳았으니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냐면서요. 모든 게 성가시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 했어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났나? 그 무렵부터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셔서는 뭐 필요한 건 없냐? 먹고 싶은 건 없냐? 그리고는 우리 손자 보고 싶다 그러시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뭐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으셨나? 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는 어머님의 일방적인 태세 전환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셨으면 모를까.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는 어머님의 태도가 괘씸하고 분할 뿐이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기어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셨기 때문이셨죠. 물론 당연히 남편의 친자가 맞았고요. 저는 남편 방에서 발견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움켜쥐고 언니에게 전화해 나 좀 데리러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이와 함께 간단한 짐만 챙겨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사람도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무 치욕스럽고 모욕당한 기분이라고. 내가 언제 당신 동남아 여행하고 그런 걸로 의심하고 그런 적 있냐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두 사람한테 너무 실망이라니까. 기껏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친자 결과 잘 나왔고 덕분에 어머님 마음 풀어지셨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오히려 지금 이를 키우는 사람은 저라면서 이러지 말고 만나서 대화로 풀자 하는데 제가 됐다고 상종도 하기 싫다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 했네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이번엔 남편이 저희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랑 같이 시댁에 가자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사과받게 해주겠다대요. 그래서 아이는 언니에게 맡기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애도 데려가자 했지만 제가 너도 시부모님도 아직 내 애 볼 자격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은 제대로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서운하다, 억울하다. 당신은 그저 매사 확실한 게 좋아서 그런 건데 제가 상처를 받았다니 유감이다. 그런데 떳떳한데 왜 그렇게 싫어라 한 거냐? 아직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형부랑 처제랑 한 집 산다고 하면 원래 다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정말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건지 모른 척 하시는 건지.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께 그런 반대로 제가 남편하고 아버님하고 유전자 검사 좀 해보자고 하면 어머님 기분 안 나쁘시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예상보다 더 당황해하시며 갑자기 네 시아버지가 왜 나오냐고 그러시는데 찰나였지만 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확실한 게 좋지 않냐고 옛날에는 병원에서 애가 바뀌는 일도 허다했다던데 지금 보니까 아버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고. 아버님은 키도 크신데 남편은 키도 별로 안 크고 정말 이상하지 않냐면서 이참에 한번 해보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적당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어머님더러 뭘 잘했다고 자꾸 소리만 지르냐며 저더러 그래 그 유전자 검사하면 네 시애미 용서해 줄 거냐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겠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 칫솔을 받아 챙겨 현관을 나서는데 어머님이 쫓아나와 제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 바로 피해서 뺏기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곤 남편이 어머님더러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하니까 아버님 칫솔을 내놓으라대요. 너무 수상해서 절대 못 드린다 하고는 저도 그때부터 죽자고 뛰었습니다. 그리곤 큰 길가까지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말고 할 새도 없이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죠. 이튿날 남편과 함께 유전자 검사 의뢰를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자기는 아버님이랑 입맛도 똑같고 어쩌고 해댔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2주라는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흘러가던지 1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결과지가 집에 도착했네요. 당장이라도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해 보이셨는데 그런 게 제 눈에만 보였던 건 아니었나 봐요. 아버님이랑 남편이 어머님 떨어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봉투를 열었는데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남편하고 아버님은 친자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껄렁껄렁한 농담이나 던지고 있던 남편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을 띠었고 어머님은 정말 땅바닥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그런 어머님더러 역시 그 자식 애였냐며 두 분 사이에 뭔가 있구나 싶어서 남편더러 먼저 나가자 했는데 남편이 저더러 너 먼저 나가라며 자기는 이렇게는 못 간다고 하대요.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개족보 집안에 괜히 얽혀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일은 정말 어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하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머님 때문이었죠. 당신 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니 진작에 혼인신고하겠다는 저희를 아주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아이는 오롯이 저만의 아이였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을 엄마인 제 동의 없이 잘라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거리가 된다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이혼하기로 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몸만 나가라고 그러면 저희 남편은 계속 아들로 여기고 지원해 줄 건 해주겠다 하셨다나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라면 껌뻑 넘어가시는 어머님이셨으니 결국 조용히 몸만 나가기로 하셨답니다. 이제 소중한 아들과 평생 같이 사셔야 될 텐데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고 어머님한테고 저희 애 죽어도 안 보여줄 겁니다. 제가 아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제 아들은 얼마든지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어머님한테도 저는 누구처럼 뻐꾸기 짓은 안 할 거라고 했더니 아주 손을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 저도 그럴 줄 아셨나 봐요. 아무튼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이 호칭도 오늘로 마지막이고 다신 부를 일 없을 겁니다만 아무튼 더러우니까 이제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할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